여의도 정치권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막후 시간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어떤 뉴스 준비했습니까? 네, 이번 주 주제는 험지 출마의 정치학으로 정해봤습니다. 험지에 출마한다.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험지, 그러니까 험난한 땅을 의미하는데요. 이 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지역 혹은 접전 지역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보통 정치인이라면 아무래도 이 험지,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에 출마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일 텐데요. 네. 이 때문에 이 선거 때마다 과연 누가 험지에 출마하느냐, 또 험지에서 승리해서 생활하느냐, 이게 주요한 관전 포인트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떨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험지라고 하지만 그만큼 승리를 했을 때는 거기 갖고 있는 효과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위험성이 큰 만큼 승리한다면 돌아오는 이 얻게 되는 전리품들이 크겠죠. 예. 상당히 클 텐데요. 이 통상 험지라고 한다면 인지도가 높은 이 후보들이 전략 공천, 그러니까 단수 추천을 통해서 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험지이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을 깨고 승리하게 된다면 이 선거 직후에 곧바로 유력 정치인으로 이 정치적 무게감을 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험지에서 출마해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둬서 대권 후보로까지 무게감이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반면에 험지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쓸쓸하게 이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험지에 출마한다는 것은 정치인에게 양날의 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험지에서 살아남아서 대권을 도전하고 결국은 대권을 움켜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가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험지 출마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당선됐던 네.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험지 출마의 성공적인 이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고향이 부산인데요. 네. 부산에서 무모한 도전을 계속했던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민주당 소속 후보로서 92년도에 부산 동구 총선에서 떨어졌고 95년도에는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노 전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은 부산이 아니라 서울 종로의 보궐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98년도에 이 종로구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입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종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종로에서 이 차기 총선에서 출마를 하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로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모두 깨고 99년도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당시 부산은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에게는 사실상 당선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받은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당선될 수 있는 종로구 국회의원을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이 필생의 과업이 지역주의 타파라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주의를 반드시 깨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당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던 노 전 대통령의 후보자 당시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정권 한번 잡겠다고, 그리고 국회의원 배치 한번 달겠다고 지역에서 우리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동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네, 안정된 종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치적 사지인 부산에 출마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시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총선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낙선을 했는데요. 이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얻고 노사모라는 팬클럽까지 생기면서 이 지역주의 타파라는 본인의 신념도 인정받았고요. 그를 통해서 대권 주자로서 성장을 하게 됐고 결국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만큼이나 대구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에게는 정말 철옹성 같은 지역이고 민주당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지역인데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구에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한국당의 안방과도 같은 곳인데요. 과거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대구에서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이 처음으로 됐는데요. 네.
이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군포,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내리 3선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의 탑밭이었던 대구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부겸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역주의와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본인의 고향인 대구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출마 선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우리 민주당의 마지막 과제 지역주의를 넘어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재정부의 간절한 꿈, 오랜 꿈, 전국 정당의 꿈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아성, 30년간 일당 독식의 아성을 저는 거꾸로 총선과 대선의 최대의 격전지로 만들겠습니다. 네, 반대로 보수 정당에서는 호남 지역이 그야말로 난공불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공천을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민심을 산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무소속입니다만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이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이 호남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광주 광산구 시의원을 시작으로 호남 공략을 계속했습니다. 이 17대 총선 때 광주 서구울에 이정현 의원이 출마했었는데요. 이때 네. 얻은 표가 1.03%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원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남에 도전을 계속한 결과 네. 2014년 7월 보궐선거에서 이 고향 전남 순천 곡성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보수정당 후보로서 호남에서 당선된 것을 놓고 이 선거 최대의 이변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이정현 의원의 이 소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천 시민들이 선거에서 보여준 그리고 이정현 당선을 통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정치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 바뀌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반드시 신청하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호남에서 이정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같은 동력을 통해서 이정현 의원이 20대 총선 뒤에 곧바로 치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 당대표에 선출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험지 출마는 말 그대로 험지이기 때문에 이런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성공한 사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일 텐데요. 네. 실제로 험지에 출마했다가 당선되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물러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험지 출마가 성공을 거둔 경우는 대부분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 전략이나 계파 견제 차원에서 이뤄진 험지 출마, 아무래도 등 떠밀리는 차원에서 험지에 출마한 이런 경우는 실패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의 새누리당입니다. 네.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 당시에 총선의 돌파 카드로 험지 출마를 꺼내 들었는데 이 당시 김 대표가 험지 출마를 밀어붙인 대상이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서 마포갑,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재선 의원이 버티고 있던 새누리당으로서는 험지인 마포갑에 도전을 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당시에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민검사라고 불리면서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었는데 이 마포에서 낙선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하고 종로에 출마했는데 역시 네. 오 전 시장도 낙선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내년 이제 4.15 총선 5달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여야에서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 험지 출마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정치권에서 험지 출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당에서 험지 출마 요구가 터져 나왔는데요. 네. 이 친박계 재선 의원인 김태흠 의원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3선 이상 중진급 의원들 용퇴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 이렇게 신호탄을 쐈는데요. 먼저 김태흠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의 이 기자회견 이후에 한국당 초재선들이 잇따라 회동을 갖고 이 중진들을 향한 험지 출마 요구를 계속해서 쏟아냈는데요. 이 당시에 초선 의원들 회동 이후에 있었던 이양수 의원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대권 잠룡들, 그다음에 그런 그 큰 정치 하시는 분,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들은 뭐 고향에 내려가서 그 자그마한 전투를 치르는 것보다는 이제 큰 데서 역할을 좀 기대하는 그런 데서 큰 정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네, 들으신 것처럼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중진들을 향한 험지 출마 요구를 쏟아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의 중진으로 분류되는 김무성 의원이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 네. 김무성 의원들도 중진들이 험지에 나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우파 정치인들, 특히 과거 우리 우파 정권이 잘못되는데 억울하지만은 책임 선상에 있었던 중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자기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김무성 의원 중진들을 향해서 한국당이 불리한 수도권에 출마하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주로 보면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험지 출마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김무성 의원처럼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면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네. 이런 쓴소리들을 하는데 정작 그 얘기를 듣는 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이 중진들의 반응이 지금 뭐 궁금하실 텐데 이 니가 가라 하와이 영화 친구에서 나왔던 이 유명한 대사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서 쏟아지는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니나 가라 하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어떻게 있는데요. 얘기했다고요? 근데 일단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국회의원 내내 소위 험지라는 곳만 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자유한국당 험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는 따뜻한 지 고향에 앉아가지고 매년 출마를 해오면서 선배들 보고 험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네, 들으셨지만 홍준표 대표 자기는 따뜻한 고향에 앉아가지고 매년 출마를 해오면서 선배들 보고 험지를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홍 전 대표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강북 험지에 나가서 바람을 불러 일으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얘기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대구 수성갑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구 수성갑, 대구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 당이 요구하면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지만 먼저 당의 구체적인 전략이나 제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라 혹은 비례대표에 나오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황교안 대표도 이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웃음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답을 아예 안 하네요. 예, 웃으면서.
참 그 험지라는 게 참 특히 자유한국당 지금 얘기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대구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제 험지 출마를 요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 감정을 저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민주당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가 않죠. 네, 민주당에서도 뭐 험지 출마의 필요성 당연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현직 장차관들을 차출하는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정책 역량이 높은 전현직 장관들을 험지에 공략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 출신부터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들을 향해서 총선에 출마하지 마라. 혹은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네,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인재 영입을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말이 인재 영입인지 그야말로 민주당으로서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지역에 그야말로 험지에 출마한 3인을 인재 영입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민주당이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에 출마할 3명의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이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 등을 포함해서 모두 3명이 영입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앞으로도 약세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 험지를 공략하고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인데 네.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 지역은 지금까지는 우리 당의 이 취약 지역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이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지역이고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훌륭한 후보들과 저희 당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했다는 말. 네, 지금 뭐 험지에 대해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해도 여야의 두 중진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의 여파 뭐 이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뭐 오늘 뉴스리번지를 통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종석 전 비서실장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출마가 미치는 영향들이 여의도 정가에 굉장히 크게 몰고 오는 뭐 그런 분위기에 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험지 출마에 대한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세연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2명 모두 이 중량급 인사이다 보니까 여야 이 각 정당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 2명의 불출마에 대해서 당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건 한국당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불출마 선언이 당 내에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요. 각각 분리해서 보자면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386 인사로 꼽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그러니까 386 출신 86 그룹들이 지금 86그룹이라고 하죠. 네,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주류인 86그룹을 향해서 이제는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측은 전혀 이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본인이 원래부터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민간 영역에서 통일 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이런 꿈이 작용된 것이지 네. 이 86그룹을 향한 어떤 인적 변화 그러니까 세대 교체 요구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만 네. 아무래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86그룹의 대표적인 인사이다 보니 그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인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가 가져올 몰고 오는 그 여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근까지 뭐 보수 통합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잡음도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여파를 몰고 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 김세연 의원의 예상치 못한 불출마 선언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심인데 네.
현재로서는 의견은 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김세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발언은 홍준표 전 대표가 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세현 의원이 이 한국당의 해체 그리고 전원 이 총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좀비 같은 정당이 돼버렸다. 네.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 김 의원이 있던 우물에 침을 뱉은 것이다. 또 본인들에게 이 좀비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명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실제로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가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당의 어떤 거대한 인적 쇄신의 파도로 되돌아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빈 기자의 여의도 막전 마쿠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